안녕하십니까? 교양대학 박혜랑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현대사회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야기 행위에서 나아가서 문화산업 시대의 전반을 스토리텔링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과 소비 과정을 포함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현대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토리텔링의 차례는 스토리텔링의 개념, 역사, 기능과 이의,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습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야기의 육체에 해당하는 서술에 의해 존재하고요. 또 스토리텔링이란 어떤 매체와 형식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스토리가 있는 것을 짓고 만들므로써 무엇을 표현, 전달하고 체험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사건을 통한 스토리 형성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매우 기본적 행위인 경험의 재현과 기록, 또 지식과 메시지의 전달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진실 스토리란 이야기의 핵심적 상황 변화와 그 의미가 요약된 사건의 연쇄, 또 인간적 진실의 발견, 재미와 감동의 창출, 또 내면의 위안과 정화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짓고 즐기는 데서 이야기에 산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토리를 형성하는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 플러스 텔링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역사는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근래 자주 쓰이게 된 말입니다. 한국에서 설화에서 옛 이야기가 있죠. 장마당에서 정기수가 목청껏 읽고 외우던 고소설을 이야기책이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흔히 작가가 하는 창작행위, 또 인말 시대의 스토리텔링을 구연과 낭송, 또 글말 시대의 스토리텔링을 작가가 출판하고 사고 파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갈래로서는 근대소설이 있습니다. 근대소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있으며 기존의 설화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재미있게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설은 설화에 비해 길고 정교하며 발달된 이야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행위는 여러 매체를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과 소통 기술이 발달한 것입니다.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통신망과 같이 영상을 만들고 전달하는 기술의 발달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자매체의 발달은 시공의 제약이 거의 없는 가상 공간으로까지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전자매체는 언어는 물론 몸짓, 빛, 색깔, 소리 등 시청각 매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이야기를 서술하고 저장하고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실을 담되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대중화되어 문화생활의 중심이 되고 산업적 생산품으로 상품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스토리텔링이란 전통적인 이야기 행위에서 나아가 매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 시대의 이야기 활동 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발상과 기획에서 창작, 제작, 또 이야기물이 산출되기까지 사용 혹은
소비의 과정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의 기능과 이의입니다. 인간은 충동을 하는데 이 충동에는 역사적 모방적 충동과 낭만적 교훈적 충동이 있습니다. 역사적 모방적 충동에는 경험적 특성이 있고요. 낭만적 교훈적 충동에는 허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인식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식적 기능은 이성적, 감성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 기능은 쾌락적, 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적 기능의 이성적 측면은 욕망, 감정, 지식, 이데올로기를 등의 감정들이 녹아있고 감성적 측면에는 인간적 진실, 재미와 감동, 내면의 정화, 미적 초월 등의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야기의 정서적 기능에는 카타르시스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으로 갖가지 규범이나 장애 때문에 결핍되고 억압되어 마음속에 맺혔던 무엇을 상상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욕망을 충족시키고 재미와 이안을 주는 정서적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락성이 강한 과학소설, SF, 또 만화, 애니메이션, 디지털 이야기 게임 등의 환상적인 이야기가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이야기 본능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모방 본능이자 소통 본능인 동시에 인간 의미 탐색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사건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야기 행위는 사건의 서술을 통해 삶을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활동입니다. 의미 탐색 행위 자체는 스토리텔링의 가장 주요한 것이고요. 작가는 상품을 생산하고 또 보통 사람은 자기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스토리텔러이고요. 자기 스토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스토리텔러가 자기의 이야기가 보다 나은 의미 탐색의 마당이 되게 하려면 항상 비판의식을 가지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진실된 것인지에 대해 사색해야 합니다. 이야기 행위는 삶 자체와 가까워질수록 뜻과 보람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자, 연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두 가지 정도 냈는데요. 나의 성격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이야기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하여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례의 글을 보면 학생 사례 첫 번째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통학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다. 수원에 사는 나는 청주까지 학교를 오기 위해서 매일 수업이 있는 날에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나서 통학을 해야 한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마냥 재미있었지만 점점 다니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번에 통학버스도 파업하는 바람에 통학 더욱 힘들어졌다. 그래서 힘든 대신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몸을 피곤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서 통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써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는요. 영화의 도입부를 보고 원작과 상관없이 이후의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 클래식입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지혜, 손예진 분이죠. 지혜와 수경은 연극반 선배 상인이죠. 조인성입니다. 서로 상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호들갑스러운 수경이 상민에게 보낼 편지의 대피를 부탁하고 지혜는 수경의 이름으로 상민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편지로 맺어진 수경과 상민이 가까워지면서 지혜는 괜한 죄의식에 상민을 멀리하려 하지만 우연하게도 자꾸만 마주치게 됩니다. 이 뒷이야기를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친구 글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마주치다 보니 지혜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민에게 표현하고 이를 알아차린 상민은 고민에 빠져 있던 중 수경이 자신에게 써준 편지가 지혜의 글씨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혼란스럽던 마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를 알고 분노한 수경은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상민은 사실 자신의 마음은 수경에게 있고 지혜를 멀리 떨쳐버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상민은 양다리였습니다. 라고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게 뒷이야기를 상상해 주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이야기를 설득하는,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강좌를 듣고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확장하고 또 현대 사회와 또 사회의 소비와 상품이 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산업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